네, Operational Transconductance Amplifier 혹은 OTA에 대한 강의입니다. 앞서 배웠던 내용이긴 한데 간단하게 복습을 하면요. 양쪽 다 세츄레이션에 있고 IB가 만약 이상적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세 가지 관계식을 가지고 우리가 각각에 대해서 식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텀은 DC 텀, 2분의 1 IB 텀이 되고요. 두 번째는 차동 출력, 한쪽이 증가하면 다른 쪽은 감소하되 이 출력의 크기는 입력의 차이에 비례하는 어떤 함수, 입력의 차이에 선형으로 비례하는 게 우리가 바람직한 동작이고요. 만약 입력 차이가 충분히 작으면 뒤에 거를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 선형처럼 동작을 하는 거고,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근방에서는 선형 증폭기로 동작을 하되 멀어질수록 비선형 성분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선형 성분만 고려를 하면은 뒤에 있는 부분을 무시하고 차동 출력은 GM에 비례하는 어떤 식으로 될 수 있고, 이 GM은 우리가 소자 하나에서는 이렇게 도출이 가능한데 차동에서는 각각의 소자가 2분의 IB만큼 흐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바 있죠. 네. 가장 기본적인 OTA를 보여주고 있고, 이 경우에 입력, 출력 밸류와 차동 입력 사이의 관계식은 GM, 출력 전압과 차동 입력과의 관계는 GM Rout, 출력 저항은 RON과 ROP, 밑으로 보이는 저항과 위로 보이는 저항의 병렬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있던 트랜스 컨덕턴스 증폭기에서 추가된 부분이, 혹은 바뀐 부분은 1대 B배만큼의 전류원이 이렇게 양쪽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1대 B의 전류원 이후에 여기는 이제 1대 1의 또 커런 미러를 통해서 왼쪽 신호가 오른쪽으로 카피가 되네요. 다시 이 둘의 사이즈 똑같고요. 이 둘의 사이즈 똑같고 얘랑 얘 사이즈 똑같아야 되고 얘랑 얘 사이즈 똑같아야 되니 밑에 거 길이는 1대 1이 됩니다. 자동 입력을 우리가 V인 P를 그 전에 자동 입력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출력이 하나가 있는데 어디가 더하기 입력이고 어디가 빼기 입력인지 한번 판단할 필요가 있죠.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만 오른쪽이 V인 P입니다. 이유는 간단히 보면은 게이트에서 드레인 반전, 드레인에서 다시 게이트로는 그대로 연결, 게이트에서 드레인으로 한 번 더 반전, 반전이 두 번입니다. 그러니 마이너스 1의 제곱은 더하기 1이죠. 그래서 비반전이네요. 여기서는 여기서 한 번 반전, 이렇게 한 번 더 반전, 그 다음 다이오드 커넥트 되고 이렇게 한 번 더 반전이니 한 번, 두 번, 세 번이니 여기는 반전 입력입니다. 따라서
여기가 양의 입력, 여기가 음의 입력. 양의 입력은 제가 만약 2분의 1 V인이라고 하고 음의 입력은 마이너스 2분의 1 V인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V인에 따라서 GM의 2분의 1 V인의 전류가 발생을 하게 되고 오른쪽에는 비배만큼 GM이 커지게 되네요. 왼쪽의 경우, 그 전에 여기는 AC 그라운드. 왼쪽의 경우는 밑으로 마이너스 2분의 1 GM V인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밑으로 역시 마이너스 2분의 1 GM V인이고, 1대1이니 여기서도 밑으로 마이너스 2분의 1 GM V인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는 베타배가 되죠. 여기도 베타배. 밑으로가 마이너스인데 제가 위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위로 전류를 보게 되면 베타배의 GM의 2분의 1 V인이 되고 트랜스 컨덕턴스는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1번 성분과 2번 성분이 합쳐지니 I아웃은 베타배 GM의 V인이 되고 이 GM은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더라.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식이죠. 출력저항은 여기서 바라보는 출력저항, 입력은 다 그라운드. 따라서 위로 보이는 출력저항인 ROP, 밑으로 보이는 출력저항인 RON의 병렬, DC 이득은 이 둘의 곱입니다. 극점의 위치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양의 입력에서 봤을 때 극점은 여기에 하나 있고 여기에 있네요. 음의 입력에서 바라봤을 때 1번 극점 똑같이 있죠. 3번 극점, 제가 2번은 우선 나누고 3번 극점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극점 동일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1번 극점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이 노드에 보이는 R과 C의 곱인데 여기 보이는 non dominant pole 1번 노드에 보이는 R은 GM P분의 1 1번 노드에 보이는 C는 1대 B의 전류 밀원이 CGSP를 기본으로 하면은 1 더하기 베타만큼 커지는 값. 따라서 GM 나누기 C의 넌 도미넌트 파를 가지고 있고 2번 같으면은 여기 노드에서의 출력은 우리가 이미 계산했죠. ROP, RON 여기 노드의 출력은 뭐 Cout 따라서 이와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3번 GMN이겠네요. 왜? N모스니까. 그리고 뭐 1 더하기 여기서는 2배의 CGSN입니다. 이 WND 3번은 제가 예측하기를 WND보다 더 높습니다. 왜? GMN 값은 GMP보다 일반적으로 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득 알고 있고 도미넌트 폴 알고 있으면 이제 개인 밴드위스 곱이죠. 혹은 유니티 게인 프리퀀시를 한번 계산해 보니 이와 같이 계산이 가능하더라.
네, 슬루 레이트는 시간에 따른 전압의 변화량을 우리가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빨리 전압이 변하냐. 우리가 캐피선스 로드를 가정을 하면은 우리가 캐피선스로는 C 곱하기 dt dv죠. 따라서 dt dv는 출력의 노드에서 C 아웃분의 I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력의 전하가 차는 속도, 전하가 참에 따라서 전압이 바뀌는 속도는 전류에 비례하고 커패스에 반비례하는데 그 전류의 크기는 최대 만약에 우리가 오른쪽 입력을 갑자기 높이 주면은 이 모든 전류가 오른쪽으로 흐르겠죠. 그리고 이 모든 전류는 비배만큼 복사가 되니 비배만큼 I테일이 흐르고 Cout으로 흐르니 그때의 속도는 이와 같이 우리가 나타낼 수 있더라. 아웃풋 노이즈, 이 노이즈, 우리가 만약에 여기를 그라운드 해프 서킷을 보게 되면은 이 노이즈는 100% 흐르고 비배만큼 복사가 되는데 제곱이니까 베타 제곱만큼 복사가 되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in 제곱은 b의 제곱만큼 복사가 되고 여기서는 1대 1이니 베타 제곱에 in 제곱이 되니까 총 두 개 소자가 다 베타 제곱인데 4kt 감마 gm이 베타 제곱인데 소자가 두 개이니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이 부분이 지금 이 첫 번째 식입니다. 두 번째, 이 피모스에 의한 역시 4kt 감마 gm2도 베타 제곱만큼 곱해지죠. 왼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타 제곱만 곱해지고 1대1로 곱해지니 2배이고 베타 제곱의 GMP 이제 남은 거는 뭡니까? 남은 거는 이소자와 이소자네요. 이 둘의 형태는 역시 두 개니까 두 개이고 4KT 감마 GMN인데 두 개가 있으니 8KT 감마 GMN으로 우리가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input referred noise는 I out 노이즈의 제곱을 우리가 이득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이득은 무엇입니까? 베타의 GM의 제곱이죠. 그럼 베타 제곱 날라가고 여기는 베타 제곱분의 1로 나눠줘야 되고 GM1의 제곱으로 다 나누게 되니 여기는 GM1 제곱, 여기도 GM1 제곱, 여기도 GM1 제곱이 되고 다 계산하게 되면은 GM1분의 8KT 감마 1 GM의 비율, GM의 비율에 다시 또 1 나누기 베타 제곱의 팩터. 그 얘기는 첫 번째 스테이지 혹은 M1과 이 피모스에 의한 노이즈가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마지막 스테이지의 노이즈는 베타 제곱만큼 그 영향이
미비하게 감소하더라.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네. 앞서 보였던 증폭기에서 출력단을 캐스코드화 했습니다. 이렇게 캐스코드화 했어요. 캐스코드 했을 때 캐스코드를 하니 출력 저항이 커지니 이득은 커지게 될 거고 출력 저항은 또 크니 홀은 줄어들게 되네요. 고주파에서는 영향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이렇게 어, 동작하는 회로의 어떤 주파수 응답을 한번 보게 되면은 식을 먼저 볼게요. 출력에서 존재하는 폴이 이렇게 있고요. 어, 트랜스 컨덕턴스는 B 곱하기 GM1이었고요. 출력 저항은 R 아웃이죠. 그리고 이거는 2분의 1이 있는 거는 우선은 반쪽에 대해서 계산을 한 거고 그 다음 노드 얘는 GMP의 어떤 저항값 그리고 1 더하기 B의 CGSP에 의한 커패시터 값에 의한 폴이기 때문에 이 노드에서의 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는 무엇일까요? 이 노드에서의 폴이겠네요. 그 다음 얘는요. 이 노드에서의 폴이고 얘는 또 이 노드에서의 폴입니다. 다르게 얘기할게요. 여기서 인가된 전압은 폴을 여기를 지나고 여기를 지나고 여기를 지나고요. 왼쪽 입력에 의한 폴은 여기 지나고 여기는 4번이 되겠네요. 2번, 3번을 쓰고 있으니 4번, 그 다음에 5번이 되고 3번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얘는 3번 폴에 의한 영향, 얘는 피모스이니 1번 폴에 의한 영향, 1 더하기 베타배. 그 다음에 얘는 오른쪽 패스에 의한 2번 폴에 의한 영향, 얘는 왼쪽 패스에서 4번 방향, 그리고 여기는 5번 폴에 의한 영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폴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페이즈 마진을 좋게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페이즈 마진은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하죠. 차인데 페이즈 시프트가 일어나는 정도와 맞습니다. 유니티 게인에서의 페이즈 시프트 정도와 마이너스 180도의 차이를 우리는 페이즈 마진이라고 부릅니다. 오른쪽 그림 보게 되면은 이득이 1이 되는 지점, 이득이 1이 되는 지점이 여기거든요. 이 지점에서의 페이즈가 시타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180도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냐가 페이즈 마진입니다. 그래서 식은 차이는 시타 마이너스 180도가 되니 시타 더하기 180도가 되네요. 그래서 페이즈 마진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요. 개인 마진은 오히려 180도가 일어난 지점에서 이 지점에서의 크기를 보고 이 크기가 우리가 개인 마진이라고 부릅니다.
folded 캐스코드. 네. 이쪽 신호에 의해서 만약에 여기를 제가 마이너스 2분의 1 V인가 하면요.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위로 GM의 2분의 1 V만큼의 전류가 발생을 하고 이 전류는 올라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빠질 수도 있는데 저항을 보게 되면 올라가는 저항은 무한대, 오른쪽으로 보이는 저항은 GM분의 1이죠. 그래서 이 전류는 100% 오른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빠진 전류는 밑으로 오르게 되고 출력으로 전달이 되겠네요. 신호의 흐름이 folded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olded cascode OTA라고 부르고요. 왼쪽은 어떻게 봅니까? 왼쪽도 마찬가지죠. 2분의 1 V를 인가하면은 2분의 1 GM의 V가 위로 부호를 바꾸면 뭐 빼기가 되고 올라갈 것이냐 왼쪽으로 갈 것이냐 물어보면은 다 왼쪽으로 빠지게 되고 출력으로 나가게 되겠네요. 이와 같은 연결해서 이제 폴을 보게 되면은 하나, 두 개가 있어요. 왼쪽도 하나, 두 개. 똑같이 1번, 2번 폴이 있고 누가 도미넌트 폴입니까? 1번은 로우 임피던스죠. 2번은 하이 임피던스입니다. 따라서 2번이 도미넌트 폴입니다. 밑에 식을 보게 되면 도미넌트 폴은 2번에 서 있고요. 넌 도미넌트 폴은 1번에서 존재하고 있고 이득은 GM과 R아웃의 곱입니다. 이 회로의 어떤 바이어스 포인트를 잡아주기 위해서는 이 I테일이 DC에서는 2분의 1씩 흐르네요. 그 얘기는 이 IB는 2분의 1 I테일과 이 오른쪽으로 흐르는 전류 Iout을 동시에 만족해 줘야 됩니다. 따라서 이 둘의 합이 IB만큼 돼야 되겠다. 네. 좀 추가적으로 그러면 이 1번 노드에서의 폴의 위치를 우리가 한번 높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사이즈를 무작정 작게 하면 좋습니까? 사이즈 작게 하면은 커패시턴스는 작아지겠지요. GM 값도 작아지니 GM분의 1이라는 저항 값은 커집니다.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WP의 사이즈에 따라서 방향성을 우리가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왜? 캐패시턴스는 작아지고 저항은 커지기 때문에 어느 놈이 더 큰지는 우리가 실제로 시뮬레이션 하기 전에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 더, IB를 증가하거나 ITA를 증가하면 이득은 줄어듭니다. 왜? 일반적으로 GM, R아웃식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GM은 전류의 루트에 비례하고요. R아웃은 전류의 역수에 비례하므로 전체는 루트 역수분의 루트분의 1에 비례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류를 증가하면은 이득은 감소하게 되겠네요. 앞에서의 회로랑 유사한데요. 출력을 차동 출력으로 바꿨습니다. 어떻게 한다? 여기서
컬럼 미러를 통해서 차동 출력으로 바꿨습니다. 오른쪽 패스의 폴은 하나, 둘, 왼쪽 패스의 폴은 하나, 둘, 셋, 넷. 따라서 두 개, 네 개씩 가지고 있고, 다행히 혹은 바람직하게는 VY 노드랑 VZ 노드는 하이 프리퀀시 폴입니다. VY 노드와 VZ 노드는 일반적으로 높은 주파수에 있습니다. 왜? 임피던스가 1 나누기 GM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전체적인 이득은 GM Rout, non dominant 폴, 그리고 도미넌트 폴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노이즈의 경우 노이즈 소스가 M1, M2, M5가 주로 노이즈 소스일 것 같아요. M3, M4는 무시할만 합니다. 왜냐하면은 캐스코드 노드잖아요. 그럼 각각에 대해서 노이즈의 크기를 한번 보게 되면은 1번과 2번과 5번은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2배가 되고요. 그래서 2배의 4KT 감마, GM1, GM2, GM5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인풋 리퍼드로 하기 위해서는 Iout 제곱을 GM1의 제곱으로 나눠야 되니까 GM1이 이렇게 한번 오고요. 1,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네요. 인테그레이티드 노이즈는 우리가 전체 면적의 전체 주파수에 따라서 적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무한대까지가 아니고 뭐 밴드위스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밴드위스까지 했을 때 우리가 이와 같이 식을 쓸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노이즈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GM1은 크게 해야 되고요. GM2랑 GM5는 작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여기까지 OTA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 기본적인 OTA 그리고 컬럼미러 OTA, 폴디드 캐스코드 OTA에 대해서 수업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투 스테이지 OTA에 대해서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